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요,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법 과목이에요. 그리고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고, 제 이름은 송성호. 2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 법령 여기서 28문제, 실무에서 12문제 이렇게 돼요. 당연히 이제 법령 파트가 중요하죠. 실무는 이거는 이제 다른 법, 예를 들어서 민법, 공법 그런 거에서 이제 공부하면 이게 맞추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공부할 때 이제 요 법령 파트를 정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양도 되게 적어요. 책만 두꺼운 거예요. 이것저것 빼면 양이 훅 줄어서 뭐 그냥 하루에도 정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문제도 어렵게 출제도 안 돼서 작년 문제도 좀 쉬웠거든요. 다른 과목에 이렇게 보태줘야 돼. 공법 2차 과목에서 어렵고, 그리고 또 공시세법 어려워요. 작년에 어려웠어. 요것만 쉬웠어요. 점수를 보태줘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야 돼요. 뭐 나는 공법이 좋아. 그래도 전략은 요걸로 보태야 되니까. 공법 죽으라고 하셔도 50점일걸 아마. 그래요. 양이 많고 해서 1년 내내 하셔도 50점이에요. 60점. 그게 잘 안 된다고. 근데 요거는 조금만 해도 그냥 80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 이렇게 보태주자.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쉬운 과목인데 문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이 어려워. 오늘은 민법 내용이 막 들어가서 어렵고 다음 주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2주만 버티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2주만 어떻게 잘 버텨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만하다. 그리고 여기 기본서, 요 책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뭐 책을 뭐 열심히 뭐 읽어보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책만 잘 들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1차, 2차를 같이 하시면 1차를 하셔야 돼요. 1차를.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시험 끝나면 선생님 저 2차는 됐대. 1차는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말할 필요도 없어. 안 된 거예요. 그거. 공부를 잘못한 거잖아요. 1차가 돼야지. 1차 안 되고 2차 되는 게 최악의 사태예요. 최악의 사태. 그 반대가 되면은 1차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괜찮은데, 물론 다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만 최악의 상황은 차라리 1차라도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민법이 공인중개사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에요. 민법만 되면 나머지 다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민법을 해야 돼. 남는 시간 있으면. 뭐 2차만 하시면 그냥 죽으라고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한 바퀴 돌면 다시 처음부터 가면 끝장이야, 끝장. 2차만 하면 죽으라고 하고 1차, 2차 같이 하면 1차만 계속 죽으라고 해서 민법만 6월 달까지 민법이 최소 70점은 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 2차 과목 특히 중개사법은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계속 버티시면 되고, 그런 전략이에요. 예. 자, 책을 보시면 자, 처음에 앞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계속 쭉 넘어가셔도 돼요. 앞에 뭐 역사 나오고 뭐 성격 나오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 얘네들이. 그럼 어디서부터 목적부터 나오는데 사실 목적도 시험에 21회 때 이후로는 안 나왔으니까 거의 10년이에요. 올해가 이제 30회거든요.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 사실 뭐 법을 만든 목적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성은 떨어진다. 51페이지에서 재정 목적돼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51페이지에서 그림에서 키워드 3가지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51페이지에서 법조문 제목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뭐 중개사법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맨 밑에 파란색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한다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겠다. 첫 번째 목적은 그냥 해결이 됐어. 법조문 제목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려는 건 최종적으로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법이라고 돼 있네요. 오타예요.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중개법이 아니라 중개업. 우리 가려는 건 중개업이니까. 그 다음 또 그 위로 올라가서 거창하게 국민 경제 이바지 이렇게 돼 있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제. 키워드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경제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인가요? X. 그럴싸하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법에 안 나왔잖아. 뭐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X. 아무리 좋은 말도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목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개업, 경제 세 가지. 근데 안 나올 확률이 높겠다. 나와봤자 그냥 한두 지문 꼽사리 끼겠죠. 다음 페이지에 52페이지에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요. 보세요. 용어의 정의 매년 나오고 있죠. 이게 기출 빈도잖아요.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근데 요 용어의 정의를 보기 전에 뒤에 가서 중개대상물을 먼저 보고 와야 훨씬 더 수월해요. 66페이지에서 뒤로 가서 중개대상물이 범위. 요것도 매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한 문제가 나오고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앞부분에서는. 근데 중개대상물을 먼저 공부하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 이제 요런 구조거든요. 갑이 있는데 얘가 이제 매도인이에요. 토지를 팔아요. 파는 사람이 매도인. 얘가 이제 매수인. 사는 사람. 둘이 뭐 했냐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얘가 토지를 팔았으니까 준다고요. 뭐를 주는 건데요? 판 사람이 주는데 공부 처음 하시면 보통 이렇게 대답해. 등기부 주는 거래. 이렇게 등기부. 그런 거예요. 등기부에 얘 이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거 준 뭐예요? 그거. 권리를 넘겨주는 거지. 권리.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거든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권리가 이렇게 넘어간다. 자, 이거를 누가 본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이렇게 불러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가 이제 이 광경을 딱 봤어요. 토지를 보니까 이렇게 보여. 아,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보여요.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물. 소유권을 봤어요.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 권리. 소유권은 권리니까. 매매를 봤어요. 아, 매매하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 대상. 매매가 아니라 행위.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민법에서 나중에 법률 행위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별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거 무지개 나오는데 별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거를 중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불러준 것뿐이에요. 토지 같은 거는 중개대상물, 소유권은 중개대상 권리, 매매는 중개대상 행위.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순서로 공부하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로 넘어온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공부하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 얘는 총 5가지가 법령에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토지가 나오고, 두 번째 건축물이 나오고. 자, 건축물, 건물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원래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냥 같다고 보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건축물이나 건물이나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뒤에 또 뭔가 붙어 있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정착물이네.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꽉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임목.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 거. 벌목한 게 아니에요. 나무를 벌목하면은 그건 이제 동산이 돼서 그건 안 되기. 식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다음 광업재단. 광산과 관련 있고,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광산과 관련 있고, 공장재단 역시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재단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1번, 2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민법상 부동산. 민법 시간에 부동산을 배우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랑 토지에 붙어 있으면 민법에서 부동산. 토지잖아요. 토지 붙어 있잖아,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랑 토지 정착물을 말하니까 이게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그럼 세 가지는 의제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데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본다 돼 있어요. 법에서. 근데 의제 부동산이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무진장 많아.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돼요. 의제 부동산이 모두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다. 의제 부동산 중에서 세 가지만 된다. 자, 질문 이제. 그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OX. 부동산이면 다 된다 그냥. X. 예를 들어서 국유, 국가권은 안 돼요. 부동산인데 국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일일이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 기준이 있는 거죠.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 기준. 첫 번째, 5가지. 여기 이렇게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돼요. 요 5가지를 당연히 외우셔야 돼. 근데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하도 많이 나와서 나중에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속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박 안 된다고, 자동차 안 된다고, 항공기 안 된다고.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선박이 되게 많이 나왔네. 선박 X 여기 없으니까 아무도 안 틀려. 아무도. 근데 이제 이런 건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들어보셨나요?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권리금으로 주고받거든요. 상가임대차 할 때 권리금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 권리금은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래요. 권리금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라고 했을까? 권리금 이게 뭔데? 돈. 돈은 여기 없잖아. 돈은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또 다른 판례가 있었는데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토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말이에요. 얘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는 토지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토지가 돼?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지라고 나왔으면 될 텐데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저 5가지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권리금, 대토권 이 2가지가 판례, 대법원 판례. 권리금은 돈이니까 안 되고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니까 5가지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안 되고. 자, 그럼 거의 대부분은요. 이제 이 5가지에 속해요. 그러면 나눠봐야 돼.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돼요. 그리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여기서만 나오네. 토지, 건축물에서만. 왜 그러냐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하고 나서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 생소한 거라고요. 개념만 정확하게. 토지 건축물은 제가 개념을 설명 안 드리잖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은 응용 문제. 국가 건지 내 건지 아주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
질문 드려볼게요. 내 땅이었어요. 내 땅.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개발을 못하게 됐어. 내 땅인데 개발을 못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OX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토지니까 2번.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땅이라 그랬잖아요. 된다. 개발만 못하는 거지. 팔 수 있다고요. 중개할 수 있다. 자, 작년 나온 건 이거였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땅인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래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허가 받고 체결해야 돼.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왜? 내 땅이잖아. 아주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를 판단하시라고. 다른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소유권을 빼앗기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소유권 빼앗기는 거 공용수용.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을 걷어들인 거예요. 공익사업에 쓰려고. 도로 만들려고 내 땅인데 소유권 뺏어갔어. 도로 만들려고. 공용수용 된 토지. 그러면 안 되죠. 왜? 국유. 소유권 빼앗겼다고. 자, 얘랑 비교해서 공용수용 예정이래요. 예정지야. 아직 공용수용이 안 됐어요. 조만간에 될 거래. 도로 예정지래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왜? 사유. 아직 소유권 안 뺏겼잖아요. 내 거니까 되고 국가 거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국유 사유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뭔지 모르셔도 돼. 가압류가 돼 있다. 내 건데 누가 가압류 해놨대요. 내 거예요. 된다고. 내 건데 누가 가처분 해놨대. 된다고. 내 건데 경매 넘어가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내 거니까. 사유. 심지어 미등기, 등기가 없대요. 무허가, 허가가 없대. 그래도 돼요.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다. 다 돼요. 등기가 없다고, 허가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 공용수용 된 토지. 그리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을 말해요. 이거는 민법에서 국유 이렇게 돼 있어. 주인 없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안 되죠. 국가 거니까. 외우고 있어야지, 이거는. 근데 뭐 청와대다 이런 거는 외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지. 국유. 남대문이다.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아는 거지 뭐. 국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유재산인데 국가 건데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행정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 국가 건데 목적이 있대요.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 보존할 목적. 얘는 국가재산인데 일반재산 이렇게 불러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그래서 국가가 그냥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은 없어. 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국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가 국유재산 이렇게 나와요. 국유재산. X. 안 된다고. 아무도 안 틀려. 정말 단 한 명도. 행정재산 이렇게 나왔어요. 잘 나오거든요. 행정재산은 X. 딱 봐도 국유 같잖아. 이것도 잘 안 틀려. 근데 일반재산 이렇게 나오면요. 틀려. 꼭 일반인이 소유하는 것 같잖아요. X. 일반재산은 국가 거예요. 국가 거. 다만 목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안 된다고요. 국유재산 안 되고 행정재산 안 되고 일반재산 안 되고 다 안 된다. 왜? 국유. 우리는 국유 사유만 판단하니까. 그리고 국가 거는 국유재산, 지자체 소유는 공유재산 이렇게 불러요. 국가 거나 지자체 거나 그놈이 그놈이지. 다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천, 호수, 바다 뭐라고 부를까요? 물, 공통점은 물. 그죠? 어려운 말로 하면 공유수면. 공짜가 이런 공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물은 국유예요. 물은 국유.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제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시간에 배워요. 하천이 이게 알고 보니까 토지였어. 우리가 물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토지예요.
하천이라는 지목도 있어. 땅의 이름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토지라고 하면 개인 소유, 사유 하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어. 개인 토지니까 되죠, 이거는. 하천 그러면 국이니까 안 되는데. 사유 하천 그럼 된다. 도로 안 되죠. 국유. 사도 된다고. 개인 도로니까.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면 사유자를 써줘요. 그래서 하천, 이건 국유니까 안 된다. 사유 하천, 개인 토지니까 된다. 이렇게. 그리고 하천 옆에 있는 땅이 하천구역이죠. 포락지 들어보셨나요? 학교론 시간에 나오는데 물이 범람해서 잠겨버린 거야. 물이 범람해서. 포락지. 빈지, 바닷가예요. 하천구역, 하, 물하자, 포,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 할 때. 빈, 물가빈자. 한자 더럽게 어렵다. 자, 이거 공통점 뭐예요? 삼수변. 이게 물수자. 자, 물이 들어가 있는 건 다 국유. 그래서 다 한대. 이거 다 국유예요. 국유. 물은 국유. 물이 들어가 있어도 국유. 안 된다. 이것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은 국유 사유만 잘 판단하면 끝. 다만 이제 다른 응용 문제도 있죠. 국유 사유도 그닥 어렵지가 않으니까.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고 건축물에서는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일부 문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부 문제는 일필지,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이거든요. 토지의 일부예요. 이게 이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일필토지 일부가 이렇게 한 개 필지로 등기를 했어요. 이게 한 개 필지예요. 거기서 요만큼 일부를 말해요. 일부.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을 따로 분필 나눠서 따로 등기를 하면 얘가 한 개 필지, 얘가 한 개 필지, 두 개 필지가 된 거예요. 당연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전체로 한 개 필지인데 거기서 일부. 그러니까 땅 조금을 말해. 실제 땅 조금. 앞마당의 일부. 그만큼은 되나 안 되나?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요. 일필지 토지 일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온지 X인지 판단을 해야죠. 간단해요. 토지네. 일필지 토지의 일부. 토지잖아요. 일부가 뭐건 토지. 그러면 다시 또 속한 거잖아. 토지.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돼요. 이렇게만 나와도. 국가 거라면 국가 거란 냄새를 좀 피워줘야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유 돼요. 이렇게만 나와도 일부여도 내 거잖아. 근데 권리랑 연결되면서 안 될 수가 있죠.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저당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는 안 돼요. 자, 일부를 분필을 안 하고 일부인 채로 사고 판다.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린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거래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고. 근데 이제 뭐는 되냐면 빌리는 건데요. 저 일부를 전세로 빌리고, 전세로, 월세로 빌리고, 임차권, 아니면 땅 위를 빌리고, 지상권, 땅의 역할을 빌리고, 지역권, 이렇게 빌리는 건 다 돼요. 빌리는 건.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땅 위를 빌리고, 땅의 역할을 빌리고, 일부인 채로 빌릴 수는 있다.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건 안 되는데. 자, 이제 나중에 한 6월 달 되면 민법도 공부하고 등기법도 공부해서 이렇게 권리랑 연결되는 게 거기서도 또 나와요. 다른 법에서도. 그래서 전혀 헷갈리지 않아. 제가 나중에 이거 설명도 안 드려요.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세요. 너무 쉬워서. 다른 법에서 다 공부하니까. 근데 6월 달에 한 여름쯤에 제가 질문을 드려. 일필토지 일부 이렇게만 나왔을 때 O예요? X예요? 물어보면 머뭇거린다고. 그때도. 된다. 이렇게만 나와도 O. 이렇게만 나와도. 왜 O라고요? 내 거니까. 사유. 다만 권리랑 연결되면서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소유권, 저당권 안 되고 빌리는 거는 되고. 그다음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 매년 나와요. 판례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건축물을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기존 건축물이래요. 기존 건축물. 얘는 뭐예요? 기존 건축물은 다 지어진 거. 기존 자를 빼고 그냥 건축물 다 지어진 거 돼요. 건물 된다고 같은 말이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게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직 지어진 건 아니니까 앞으로 지어질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르고 얘도 된대요. 둘로 나눠 이제. 그럼 판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냐면 요거예요. 특정. 특정이 핵심이에요. 건물은 특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 건물은 없다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토지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원래부터 토지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은 없다가 생기니까. 자, 특정만 되면 그냥 건물이 된대요. 판례는. 일반 건물은요,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된 벽,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특정이 돼요. 그리고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은. 근데 아파트는 그 세 가지 갖추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특정을 판례가 조금 앞으로 당길게 이렇게 한 거예요. 동호수만 특정돼도 특정이 되는 거래요. 아파트는. 자, 이제 판례. 옛날 판례. 30년 전이에요. 구닥다리 판례죠. 옛날에 입주자 공고를 보고선 우리가 이제 청약을 넣어요. 입주자 공고를 보고 당첨이 됐는데 청약 넣어서 당첨될 때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그냥 당첨이 돼요. 일단 당첨만 된 거예요. 당첨권이라고 부르고 같은 말이 입주권이에요. 그냥 당첨이 된 상태야. 청약 넣었더니 당첨됐다. 예. 당첨권, 입주권.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이 되고 당첨되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돼요.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이렇게. 요거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얘는 먼저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요.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분양계약 들어보셨나요? 분양은 들어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매매계약 줄여서 매매라고 하잖아. 분양계약 분양이라고 해요. 뭐냐면 얘는 매매계약 1번 타자. 아파트를 다 지으면 건설회사가 소유권자예요. 지은 사람이 소유권자. 처음 팔 거 아니에요. 그게 분양. 처음만 매매 1번 타자만 분양. 지은 사람이 파는 게 분양. 그 다음부터는 매매 1번 타자만 분양.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분양은 얘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체결할 수 있대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돼요.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얼마 주고 살지는 알아야 계약 체결하는 거지.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다음에 분양 계약 체결하고 얘는 바로 가서 그냥 분양 계약 체결하고 이미 동호수가 특정되죠. 그럼 이제 그 이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를 분양권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얘가 분양계약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야 입주권, 후야 분양권 이렇게. 근데 중개대상물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은 뭐로 판단한다고요? 칠판에 제가 이미 별표를 칠해놨는데 특정. 중개대상물은 특정으로 판단해요. 자,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얘는 어떤 상태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 왜?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야 너는 분양권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죠.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얘는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건요? 입주권이지만 어떤 상태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잖아요. 된다고. 우린 뭐로 판단한다? 특정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이렇게도 엄청나게 나왔어. 아무도 안 틀려. 지금 여러분도 안 틀려.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건 안 되는 거다. 안 틀린다고. 근데 같은 말로 나와요. 판례가 쓰는 표현. 대부분 판례가. 동호수 특정 안 된 걸 판례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 예정자라고 불러요. 분양 예정자 이 말이 보여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양 예정자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그런 의미고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을까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는 걸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러요. 외우고 있어야지니까 이거는. 또 자, 동호수가 특정된 거래요. 동호수가.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화된 거야? 당연히 구체화된 거지. 동호수가 특정된 건데. 그래서 구체화됐다. 구체화된 이런 말이 보여도 되겠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화된. 이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구나.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채야 돼요. 또 그렇게요. 친절하게 동호수가 특정이 됐다 안 됐다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분양 예정자 이건 안 되는 거다. 구체화됐다 되는 거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냥 입주권. 동호수가 특정됐는지 안 됐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왔어요. OX 어떻게 해야 돼? X? 위에 건가? 이거예요? 밑에도 있잖아.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정답 없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출제위원이 구분을 해서 냈어야 돼. 그냥 입주권 나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말을 해줬어야죠. 처음부터 문제를 낼 때. 그냥 입주권 내면 어떻게 하라고?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다. 정답 없어. 그래서 이제는 구분해서 나와요. 이제는. 옛날에 그랬고. 그리고 적어도 힌트라도 줘요. 분양 예정자 아니면 구체화된 이런 힌트라도 준다고. 그래서 이제 고민할 필요 없다.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 나와도 돼요. 왜? 종류가 한 가지잖아.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근데 입주권은 구분을 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 그리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판례인데 미분양. 이건 옛날 판례예요. 30년 전. 미분양이 있을 때 판례예요. 미분양.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분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분양 상태로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분양이 안 됐어. 미분양 상태로 다 지었고 동호수 특정은 당연히 안 됐고. 돼요 안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는데 다 지어졌대요. 돼요 안 돼요? 돼. 왜? 다 지어진 건 무조건 돼. 기존 건축물. 동호수 특정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그게 왜 안 돼? 무조건 돼요. 그러면 동호수 특정됐다 안 됐다 따지는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따져보는 거고 다 지어졌으면 무조건 되는 거고 그냥 건물이니까 기존 건축물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얘네들이 뭔지. 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얘는 건물을 잘 보시면 돼요. 건물을 볼게요. 건물은 이론 구조예요. 건물. 토지고 이게 건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어서 부동산이에요. 동산과 부동산을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 토지에 꽉 붙어 있다. 부동산 꽉 붙어 있죠. 근데 토지에 붙어 있는데 토지와는 별개래요. 독립성이 있대요. 건물은 그래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별개로 있어요. 별개야. 그러니까 보통은 토지, 건물을 같이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만 팔 수도 있어요. 지들 마음이야. 토지만 팔 수도 있고 건물만 팔 수도 있고. 건물 등기부에 갑, 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돼요. 그게 독립성이에요.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되는 거예요. 부동산인데 독립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요. 검토해 볼게요. 한 가지만.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거든요. 나무들.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나무들. 근데 독립성이 없어요. 부동산이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무들은 토지를 팔면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토지를 산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거 같이 다 산 거예요. 그냥. 독립성이 없어. 그래서 안 된다. 두 가지 모두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다가 이 나무들에다가 독립성이라는 걸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이에요. 새끼줄을 치고 편말을 세우는 거.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그래갖고 명인 방법 이렇게 불러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 된 거예요. 새끼줄을 치고 이렇게 편말 세우고 한 거. 그러면 일단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인 건 맞고 독립성도 생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편말 때문에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편말에다가 갑, 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돼요. 건물 등기부에 갑, 을, 병정 바꿔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등기부는 현대적인 거, 명인 방법은 전통적인 거. 어쨌거나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 모두 충족이니까 된다. 얘는 그래서 돼요. 이거 한 가지만 돼. 다 안 돼요. 암석, 토사, 돌담, 교량, 농작물 뭐 다 안 돼. 토지 정착물 중에서는 건축물 빼고 토지 정착물 중에서는 한 가지만 돼요.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명의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딴 짓을 해놓은 거야. 야, 별짓 다 한다 정말. 나무 한 그루에다가. 왜냐면 이게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명의 방법 갖춘 수목.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면 되지. 나무 한 그루도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독립성 생겼잖아요. 편말 때문에. 그러니까 된다. 얘도 돼요.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 방법 갖춘 수목. 얘만 돼요. 다른 건 안 되고. 그리고 얘랑 구분해서 뭐가 있냐면 인목이 있는 거예요. 인목도 제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나무들을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해서 인목을 만들어요. 다른 거예요 지금. 얘는 등기한 게 아니라 새끼줄 치고 편말 세운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런 간단한 방법, 새끼줄 치고 편말 세우는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되는데 왜 번잡스럽게 등기해서 인목을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되는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 저당권 설정하려고. 자, 이 상태에서는 명의 방법, 이 상태에서는 소유권만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 파는 것만.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저당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은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은행 직원이 출장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좀 없어 보이잖아 이거는. 근데 인목은 등기했으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돼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담보로 잡아줘요. 아, 저당권 설정하려고.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려고. 나무들이 굉장히 비싸요.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려고. 저당권 때문에. 저당권이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물론 한 가지 차이가 더 있긴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냐면 명의인 방법은 나무 한 그루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목은 등기하는 거라서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수목이 집단이어야 돼. 나무 한 그루 등기했다간 등기 비용이 더 나오겠다. 저당권이 되고 안 되고, 저당권 되고 안 되고,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남았는데 얘네들도 개념만 파악하면 끝. 이게 뭔지 그 개념만. 광업재단, 광산이에요. 광산, 갱구, 입구구. 미채굴의 광물을 캐요. 요 놈도 잘 나오네. 미채굴의 광물이 시험 문제로. 석탄이에요. 캐냈어요. 석탄을 땅에서 캐냈어. 안 돼. 중개대상물이 안 돼. 캐내면 동산, 움직이잖아요. 땅에 박혀있지 않잖아. 근데 땅속에 박혀있대요. 미채굴. 땅에 박혀있는 석탄, 구리 그런 것들. 땅에 박혀있어. 토지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땅에 있대요. 내 땅에 석탄이 있대. 근데 안 돼. 왜냐면 내 게 아니에요. 국가 거야. 깜짝 놀랄 일이지. 내 땅에 있는데도 내 게 아니었어. 석탄, 구리, 그 광물들은 국가 거예요. 내 땅에 있어도. 내 소유권이 거기에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국유니까. 그래서 이제 내 땅인데 이거를 캐려면 그냥 캐면 불법이에요. 쇠고랑차.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설정을 받아야 돼.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정받고 이제 깊게 내려가야 되니까 뭐 타고 내려가요. 레일 같은 거 있죠. 영화 보면 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공작물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계, 기구가 필요하겠죠. 석탄을 캐고 뭐 작업하려면 기계, 기구. 석탄을 캐오면 작업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앞에 일정한 토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차를 대고 실어 나르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 어떻게 하자? 묵자. 재산들을 묶는 거라 그랬잖아요. 묶으라고요. 묶는다는 건 목록에다가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목록에 적어. 목록에 적으면 묶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목록에 적은 다음에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를 해요. 그럼 그때 광업재단이 돼요. 공장재단도 내용이 똑같다고요. 재산들 목록에 적고 등기하면 공장재단.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네요. 예전에 아주. 광업재단 목록을 작성하면 만들어진다. X. 목록 작성하고 등기까지 해야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다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등기의 의미. 이게 이제 묶는 거니까 이 의미 이거예요. 하나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광업재단, 공장재단 하나로 묶은 거. 덩어리채로만 거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묶어놓은 거예요. 등기한 거예요. 이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저 토지를 따로 떼서 이미 이렇게 묶였는데 따로 떼서 토지만 팔겠대요. 그렇게 안 돼요. 따로 안 된다고. 분리 독립은 안 된다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등기한 거예요. 분리 독립은 안 된다. 그러면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왜 만들었는데? 저당권 설정하려고. 역시. 자, 묶기 전이에요. 이거 안 묶었어. 안 묶었어. 토지만 담보로 맡겨요. 돈을 빌려줘. 근데 이렇게 묶었어 이제. 묶은 다음에 담보로 맡겨요. 돈을 많이 빌려줘.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담보물 가치가 커지면 돈을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묶어서 맡기면 많이 빌려주니까. 광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작업할 때. 그래서 묶어서 맡기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네들이 중개대상물. 요거 하나 한 것도 이렇게 복잡해. 얘는 더 복잡해. 아주 진상. 그러니까 오늘이 좀 어렵다고. 다음 주까지. 3주부터는 깜짝 놀라게 쉬워지고.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자, 66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 토지가 있고 토지가 뭔지는 개념을 그냥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예요. 옆에 6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구체적인 예가 쭉 나와요. 자, 토지에 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유 사유를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토지에 속하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접도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상관이 없다고요. 다 누구 거? 내 거니까 된다. 뭐만 안 된다? 공용수용 된 토지 X. 그것만 아주 크게 적어놓으면 되지. 공용수용 된 토지 X. 그거 이외엔 다 된다고요. 공용수용 예정이어도 됐으니까. 도로 예정지다 된다고요. 그런 것들. 압류다 가압류다 상관이 없다고. 다 된다고. 공용수용 된 토지 그것만 안 되고. 그리고 밑에 참고 보시면요, 참고가 하천이에요. 하천은 안 된다 그랬어요. 물, 국유. 근데 사유하천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참고 바로 위에 나와요. 참고 바로 위에. 사적으로 소유하는 하천, 사유하천이죠. 찾으셨나요? 사적으로 소유하는 하천. 참고 바로 위에. 참고 바로 위에. 사적으로 소유한 하천, 사유하천은 사유지니까 된다고요. 하천이 토지란 말이에요. 된다고. 그냥 하천 그러면 안 되지만 사유하천은 된다. 그것들. 참고 밑에 동그라미 4번. 4번이 일부 문제예요. 일부 문제. 일필토지 일부 분필하지 않은 거. 쭉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맨 옆에 양도하거나 소유권 적어놓고 양도하거나 소유권. 그 밑에 제한물권, 저당권 적어놓으면 돼요. 양도가 소유권, 제한물권이 저당권.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일부를. 소유권, 저당권 안 되고. 근데 파란색 뭐라고 돼 있어? 두 줄 내려오면 파란색 있죠. 한필 토지 일부인데 빌리는 거는 된다. 빌리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빌리는 거잖아요. 땅 위를 빌리고 땅 역할을 빌리고 전세로 빌리고 그리고 임차권 월세로 빌리고 제일 많이 나온 건 그거예요. 일필지 토지 일부 임차권 월세로 빌리는 거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6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 위에 보시면 7번 대토권이 있네. 별표를 칠해놓고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또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거든요. 대토권이.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얘는 안 된다. 왜? 5가지에 속해 있지 않다. 토지가 아니니까. 양가로 2번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건축물 건물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 69페이지 옆에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파란색을 보세요. 두 번째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 말고 두 번째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은 개무시해도 돼. 두 번째 파란색. 판례에서 건물은 뭐다?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 이게 전부 다 엔드예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건물이 된대요. 판례에서. 그래야 특정된다 그랬잖아요.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건물로 특정되니까 된다. 그래서 그 판례가 밑에 있는 판례예요. 판례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물이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기둥, 지붕, 주벽. 이게. 그럼 아파트는 동호수만 특정돼도 되고 일반 건물은 세 가지가 다 갖춰야 되고 그렇게. 판례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장차 건축될 건물도 된다. 아직 안 지어진 것도 특정만 되어 있으면 된다. 특정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넘겨보시면 70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그 박스 안에 맨 위에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뭐 이런 말이 보이죠. 구체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 동호수 특정 동그라미. 구체화. 이건 동호수 특정이 된 거라고요. 그럼 된 거다. 구체화되는. 근데 거기 2번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지 분양 예정자가 보이면 뭐라고 적어놔야 돼? 동호수 특정 X. 안 된다. 친절하게 동호수가 특정이 됐다 안 됐다 나오면 아무도 안 틀리니까 구체화됐다 뭐 이런 말이 보이면 동호수 특정된 거고 분양 예정자 동호수 특정 안 된 거고 단어 보고서도 눈치를 채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 참고 밑에 동그라미 5번은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죠. 다 된다 그랬고 사유 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6번은 건물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건물 일부 문제는
방 한 칸 문제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 한 칸인데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방 한 칸을 누가 사? 근데 뭐는 되겠다? 방 한 칸을 빌리는 거는 되겠다.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잠만 자겠대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방 한 칸 문제다. 이건 방 한 칸 문제. 6번은 안 보셔도 된다. 토지 일부 문제만 아까 우리 토지 일부 문제만 잘 보시면 돼. 토지 일부 문제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7번이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정착물. 동그라미 7번이 정착물. 정착물이 되는 거. 뭐만 된다 그랬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중에서는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 방법 갖춘 수목만 된다 그랬죠. 거기 뭐 얘가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이런 거 뭐 다 안 돼요. 그냥 싹 다. 그 밑에 보시면 판잣집, 철제 구조물, 가시기 수목 뭐 다 안 돼. 농작물 뭐 다 안 돼. 그냥 한 가지만 된다.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 방법 갖춘 수목 한 가지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그렇게. 근데 그게 뭐만 된다고요? 소유권만 된다. 71페이지 맨 위에 다만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은 된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가로하고 소유권만 된다. 저당권은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좀 쉬셨다가 그 판례에 세차장 구조물이 있거든요. 1번 판례. 이게 또 잘 나오거든요. 물론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 좀 쉬었다가 1번 판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쉴게요.